8월 19일 월요일 가장 빠른 마음방송의 5%입니다. 자, 첫 주의 시작이죠. 주말 잘 쉬셨습니까? 자, 지지난주까지 2주간의 위기와 잘 거치고 기회를 잡아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변동성이 이번 주부터는 살짝 있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큰 추세는 여전합니다. 자, 미국 증시가 V자 반등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단기로는 변동이 살짝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 금주 그런 주간입니다. 금주 일정에 미국 거를 볼 거고요. 가장 큰 이슈인 잭슨홀 미팅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치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해리스 공약까지 한번 볼게요. 자, 한국이 항상 뒤에서 따라가면서 미국보다 못했는데 오늘 제가 환율 시그널을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나라 환율 갑자기 강세로 확 가죠. 저는 약간 시장의 시그널로 보고 있는데 지금 V자 반등이든 전반적인 세계 흐름을 제가 주말에 돈 공부하는 시간 방송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거 보셨던 분들은 도움 되시면서 잘 보실 거라 봅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외국인 수급과 한국 반도체 잘 반등 주다가 오늘은 살짝 쉬고 있는데 별로 나쁠 것 없고요. 특히 또 바이오주가 이제 제가 주도 섹터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필편입을 해야 되는 바이오주 한 번은 강조 드릴 거고, 또 우리 보고 있는 종목 중에 신고가 나고 있죠. 바이오주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즉 간만에 우리나라 코스피랑 줄 수 있는 밸류업과 개별주들 제가 보는 수급 분석으로 종목별로 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실전 투자 제리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그래요. 시장의 공포 충격 다 지났습니다. 한번 확 살 때가 지나고 이제부터는 정상화되는 흐름이다 보니까 여전히 정상화 과정이에요. 변동성 주간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릴 거예요. 자, 미국의 V자 반동 과정. 변동성 주간은 별로 오르실 거 없습니다. 큰 추세를 잡았기 때문에 막 급하게 올라갈 때 따라 사는 거 아니에요. 그때 쉬시고 오히려 조정 받을 때 뭐 살 분도 있으면 단기로 보던 타이밍을 잡는 거지, 또 떨어지면 급나서 막 파는 게 아니다. 이렇게 평소 하던 거에 반대로 하시면 돼요. 제가 실전 투자 말씀드리는 면입니다. 이것저것 다 보더라도 가장 중요하고 대장은 당연히 엔비디아 우리 종목입니다. 주도주고요. 당연히 좋은 반등 나와주고 있고, 뭐 제가 가격까지 다 봐드리는데 그 실제로 올라가서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종목 파트 2에서 구체적으로 말씀 다 드리고 있죠. 자, 이번 주에 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반등을 또 주다 보니까 막 이게 또 연착륙이다,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나오죠. 항상 이게 언론과 뉴스, 그 다음에 정권사의 레포트는 조금 느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을 좀 감안해서 봐주셔야 되고, 자, 골드만삭스 상당히 유명한 IB죠. 경제학과 이제 그룹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얘기하기를 미국이 12월간 리세션 될 확률이 20%로 낮아졌다. 그 전보다 더 낮춘 거예요. 연착륙에 대한 이제 베팅을 걸고 있는 건데 좀 늦은 거죠. 제가 이제 한참 공포권에 사야 되는데 이거는 좀 분위기상 보시면 되고, 8월 초에 기억나세요? 그 가장 큰 JP 모건에서 그 다이몬 회장이 그랬지 않습니까? 미국의 연착륙된 확률이 35% 30%밖에 안 된다. 경착륙돼서 리세션 될 확률을 되게 겁을 줬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한참 그때 공포 구간 사야 될 때였죠. 그 사실 이런 거 보면 웃어서 죄송한데 진짜 조금 늘어요. 그 뒤에도 말씀드릴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잘 이제 초보분들이나 개인분들을 계속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기준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어쨌든 흐름만 느끼면 돼요. 자, 금주엔 일정도 다 적어놨는데 사실 크게 볼 거는 별로 없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8월 달에 FOMC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월 23일 날 잭슨홀 미팅, 원래 전 세계에 있는 중앙은행, 우리나라에 이제 이창현 총재님도 가세요. 그분들이 모여서 원래는 휴양지인데 이번은 되게 중요한 이슈들이 많아요. 금리 인하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경제 통화 정책에 따라서 정책을 바꾸는 그런 어젠다를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흐름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요거는 왜 그러냐면 기억나시겠지만 뿅망치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2022년 8월, 작년 8월에 항상 잭슨홀 미팅 열려요. 그 22년 말, 그때 한참 안 좋았을 때죠. 그때 좀 반등 줄려다가 뿅망치를 빡 때리면서 9월 10월 급락을 만들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어요. 7월달 슈팅 막 나오고 8월달에 우리 단타 잘 치고 있는데 8월 만에 또 뿅망치 때리면서 9월 10월에 금리 발작 일으켰죠. 장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잭슨홀 미팅을 걱정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수십 년간 보면 실제로 확률적으로는 잭슨홀 미팅 이후에 장 오른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1, 2년이 좀 안 좋았다 뿐이지 이번은 저는 좀 다르다고 보고 있어요. 좀 다르다 보고, 어쨌든 미리 수급 텐트럼이든 뭐든 시장에 맞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좀 안 좋게 말씀드렸던 매물이 한번 청소됐기 때문에 너무 겁내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뿅망치 맞으려 그러면 시장이 연준의 의도나 생각보다 한참 앞서가거나 증시가 막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 빵 때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시장의 기대는 많이 떨어졌고 패드 와치를 보게 되면 9월, 11월, 12월, 10월 대표임이 없어요. 그때 이제 금리 인상을 지금 생각보다 많이 좀 안정이 됐습니다. 그때 뭐 3번 내려라 막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경기론 보면서 한 번이나 두 번으로 적당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막 누를 필요는 없다. 그때 잭슨홀 미팅도 너무 겁내지 말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금질종 보시면 제가 정치적으로 봐야 된다 했던 19일부터 민주당 전당대회가 나와요. 전당대회가 나오고 첫 연설을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할 겁니다. 그 전까지는 되게 좀 약한 모습 보였는데 요 근래 보시니까 뭐 자전거 타고 되게 잘 다니시더라고요. 책임감이 없으셔서 마음이 편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요 한번 봐주시면 되고 어쨌든 흐름이 지금 정치랑 정시와 같이 가잖아요. 반등 흐름 괜찮으니까 팔로알트 실적이라든지 경기 선행지수, 연준 위원들 이런 것도 다 챙겨 볼게요. 아주 큰 건 아니니까. 자, 금요일 날 제롬 파월의 잭슨홀 미팅 여기 좀 메인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정치는 뭐 같이 이제 분위기상 보고 있죠. 제가 이제 정치가 현 정부의 경기와 정시 쉴드를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챙겨드리는데 지금 새롭게 나오는 해리스의 공약들이 야 돈을 좀 써서 어쨌든 돈을 써서 지금 서민층이나 좀 잘 못 사는 빈부층에 있는 분들의 고물가 부담을 해소를 하고 트럼프 계속 공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소비를 살릴 수 있는 공약을 대거 내놨어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경기를 쉴드 치는 측면에는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당장 지금 채권 발행해서 재정 국자 어쨌든 간에 뭐 내년 어떻든 간에 지금은 정치가 대선이 제일 급하잖아요. 자, 그래서 기회의 경제란 비전으로 제목을 정했고 자녀 세액공제, 신생아 6,000불, 저소득층 근로소득 세액공제, 주택 관련 전부 다 이 서민들한테 돈 쓰는데 부담 좀 가지지 말게 하는 그런 공약들입니다. 사실 기축통화국인 미국만 할 수 있는 거죠. 막 찍어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의료부담금 미국에서도 본인 처방약에 대한 제한도 두면서 이런저런 소비를 돈 쓰는 것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 그런 공약들이죠. 이런 것들이 소비나 경기를 조금 쉴드를 칠 수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트럼프도 감세 정책 계속 내고 있잖아요. 같은 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미국 대선까지는 이렇게 같이 박빙원하는 흐름 보고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런 미국의 재정 부담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돈을 계속 쓰고 돈을 찍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다음에 볼 때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에 어떤 미국 정시나 경제가 다시 정상화시키는 정책이 조금 부담될 수 있는 그런 면을 제가 보고 있는 거죠. 길게 보시는 거. 올해는 좋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시장을 제시하잖아요. 그걸 표현할 때 미스터 마켓, 시장 느님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한 1900년대 초반에 나왔던 얘기예요. 오래됐습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올해 들어서 변동이 많다, 뭐 좀 꼬여있다 말씀드리고 있지만 변동성을 겁을 낼 필요는 없어요. 예전도 그랬어요. 제가 뭐 97년, 87년에 그 블랙먼데이도 얘기 드렸고 수급 텐트럼도 얘기 드렸는데 가끔 시장이 기준을 정말 잡고 우리가 체이싱해야 되겠지만 지금 제가 큰 추세 잡지 작은 변동성을 그냥 관망하고 보시라 그랬잖아요. 가끔 시장도 이런 변동성을 만들어요. 그것도 시장입니다. 받아들인 부분이고 3대 미션 3대 리스크 가장 제 기준 따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장이 조금 밀렸을 거예요. 제가 장중 얘기도 드리긴 했는데 비미국 중에서 어쨌든 여진이 남아있을 수 있는 일본의 엔캐리가 좀 있습니다. 엔캐리는 제가 엔화 기준으로 141엔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닥을 쳤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때 이렇게 확 올랐을 때 있죠. 확 올랐을 때 요때 미국이 고용지표보다는 밤에 엔화가 떨어지면서 좋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오늘 더 떨어졌어요. 올라왔던 게 다시 더 떨어져서 150엔 올라가면 좋은데 다시 160엔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145엔까지 빠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오전에 보고 있었는데 저는 뭐 큰 흐름은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왜? 비오제에서 한번 부총재가 내서 했다지만 실제로 항복선을 했잖아요. 미일과 어떤 짝짝꿍과 정치에 대한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엔캐리에 대한 큰 수급은 역시 꺾였다 보는 거예요. 오늘 니케이 이제 지수가 정시가 좀 다시 빠지고 있는데 이거는 엔캐리에 대한 여진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기 변동성 여진 이번 주는 그렇다 했잖아요. 지금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요번에 엔화 강세 그리고 엔화가 다시 올라가는데 베팅을 했다는 얘기 막 나오고 있는데 이미 공포 구간에 우리가 말씀드릴 때
이 빅펀드들 빅머니도 산 거예요. 스마트머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변동 구간이지 큰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 대만이든 TSMC도 오늘 흐름 괜찮죠. 지금 약간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막판 엔화 좀 늘은 거예요. 제가 큰 흐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기가 떨어지고 금리는 물론 안정적이고 있지만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걸 제가 잠깐 보여드릴 텐데 꺼놨잖아요. 이것도 사실 말씀드리면 정말 길어지는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작년과 올해 우리나라가 사실 달러가 떨어졌을 때,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을 때 항상 증시가 올랐습니다. 작년 초도 그랬죠. 근데 작년에 그 7월 달에 슈팅 나왔다가 떨어진 이후에 그 뭐였죠? 안 좋다가 이제 산타랠리 왔을 때 있어요. 그 산타랠리 11, 12월 또 올라갈 때 엔화가 빠졌습니다. 엔화가 달러가 빠졌어요. 달러 기준은 달러 아닌 다른 비국가에 대비해서 상대적인 그 강세를 얘기하는 건데, 그때 달러 인덱스가 10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요번에 사실 105, 106까지 빠지다가 살살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지금 102까지 빠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엔화가 조금 더 단기 강세 변동 보이고 있잖아요. 저는 이 추세를 달러로 잡아요. 달러로 잡기 때문에 이번에도 100달러 그 인덱스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잡으시고, 지금 단기로 엔화가 흔들리는 건 뭐냐면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BOJ에 있는 우에다 총재께서 입장을 표명해서, 이분이 사실은 그때 7월 31일 날 금리 올리면서 막 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8월 5일 날 부총재가 대신 나와서 아이고 아닙니다, 잘못했다고 이제 항복소를 한 건데 이 우에다 총리가 금요일 날 입장 표명을 또 혹시나 강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오늘 엔화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랑 다른 건 뭐냐면 달러가 떨어지면서 지금 다 약세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달러 약세에 반대되는 유로,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오늘 다 약세예요. 다 강세예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 원화도 강세거든요. 엔화가 단기로 흔들리고 큰 추세는 달러로 잡는 게 맞습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엔화는 단기 변동이고, 지금 달러가 떨어지면서 그 나머지 비달러 국가들이 강세를 보이는 부분이니까 이 엔화 때문에 단기 흐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결론을 내드리는 거예요. 단기 변동성을 보십시오. 달러가 약세가 되면 이모진과 다른 나라 증시에 좋은 겁니다. 오늘은 달러로 살짝 이 수급 흐름이 좀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시장처럼 이런 변동성 내에서 수급 흐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말 돈 공부 보신 분들은 좀 보기 쉬우실 것 같고요. 방금 얘기 드렸던 달러 기준으로 엔화가 살짝 흔들지만 우리나라 환율도 지금 1330원까지 빠졌어요. 이런 것들이 원래 우리나라는 엔화와 그 위안도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은 달러 약세와 함께 엔화 단기 변동 정도 보면 됩니다. 자, 그런 흐름이 수급성으로 살짝 변동을 주고 있고, 엔화가 단기로 그렇게 됐지만 달러 약세에 초점 맞추자. 자, 우리나라 증시는 그래요. 사실 제가 올해 들어서 환율 얘기를 잘 안 드렸어요. 작년에 우리 환율 같은 거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복잡해서 그래요. 많이 복잡계가 있고, 방금도 뭐 단기로 엔화가 또 가지면 추세는 크게 보자 말씀드리는 이유도 세심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크게는 달러 약세로 가서 100까지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미국이나 우리나라 이머징 증시, 우리나라 한국 증시에도 호재라 보시는 게 좋아요. 2년간의 제 바닥변들을 말씀드렸죠. 자, 실제로 오늘 우리나라 외국인 수급은 지금 변동성이니까 첫날에 걸린지 몰라도 그 양시장을 한 1000억 정도 때렸어요. 하지만 환율은 환율이란다. 그 선물은 나쁘진 않습니다. 오늘 코스피를 2000억 정도 현물 때리고 있고 주식을요. 오히려 지금 선물은 더 사고 있죠. 제가 봐서 변동성이 맞거든요. 그러면 봐주시면 되고, 오늘 뭐 AI 반도체가 살짝 조정을 받았다 해도 나쁠 게 아니에요. 왜? 2주 내내 올랐잖아요. 2주 내내 정상화 만들고 이제 추세에서 조금 변동 있는 구간이니까 AI 반도체는 좀 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외국인이 컨트롤하고 제가 수급 크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뭐 그런 향후 주가 말씀드릴 거고, 자, V자 반등 이것도 말씀 잠깐 드려볼까요? 근데 이거는 예전 보면 항상 나와요. 주가 보실 때 항상 제가 그 성격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반적인 게 아니라 그 주식의 성격이 다 따로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보시면 코스피가 빠졌다가 V자 반등, 빠졌다가 V자 반등, 항상 그랬죠. 항상 그랬는데 이번도 확 빠져서 V자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갈라 그러면 그 다음에 출렁거림이 나와야 돼요. 이건 사실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인데, V자 반등 이후에 이번 주 변동성이잖아요. 출렁거리면 돼요. 빠지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 오른 후에 횡보 조정이니까 좋은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주식이든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면에서 변동성을 좀 쉽게 보시면 됩니다.
그건 매일 제가 봐드리니까요, 그죠? AI 반도체가 잘 갈 때, 저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오가 좀 쉬었어요. 근데 오늘은 바이오가 좀 강하죠. 그 시장의 수급이 좁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게 시소 효과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오늘 보시면 이제 바이오는 제가 보안이 아니라 주도 섹터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금주시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보시면 뭐 우리 종목도 다 괜찮지만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시장에서 보는 면이에요. 아마 신고가 근처가 있을 텐데 22일이면 이번 주잖아요. 그때 대해서 되게 기다렸던 이슈입니다. 기다렸던 이슈인데 이게 FDA 승인이 될지 안 될지 나와요. 되면 좋겠어요. 제가 알테오젠과 연결해서 지난주에 설명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걸 한번 바이오 섹터 내에서 봐주시면 되고요. 제가 기준으로 보고 이제 참고하는 대표 3사, 대형 3사는 SK 바이오팜,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가 연출세 잘 유지하고 있죠. 셀트리온의 기준가 20만 4천 아직 안 치고 있지만 이 흐름상 유지되기 때문에 바이오 괜찮은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매매하고 있는 빅바이오들, 빅바이오 또 신고가 나는 또 우리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이 다 유지하고 계시면 되고 잘 가고 있어요. 파트 2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안 좋은 건데 펩트론이 사실 우리 비만약 관련해서 테마로 형성됐던 거고 시총이 1조가 넘어요. 작은 조식은 아닌데 대량으로 유상증자 공시를 했어요. 한 1200억 정도. 그 1200억 하니까 시총 대비해서 10%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되게 스마트하더라고요. 적당히 빠진 거고 여기로 떨어지니까 야 그래도 다시 들어가자 어쩌자 하면 단타 수급이 엄청 몰립니다. 이렇게 되면 뭐죠? 시장에 단기로 보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단기름을 좀 감안해서 보는 그런 건 있어요. 큰 주수 여전히 괜찮고요. 자, 외국인들이 오늘 좀 쉬었지만 간만에 또 밸류업, 밸류업은 제가 뛰면 외국인 흐름 맞춰서 말씀드립니다. 은행주나 보험주 같은 금융주들, 자동차도 살짝 반등을 주고 있죠. 근래 장 좀 빠지면서 영향을 받았지만 이런 것도 금융주는 사는 건 아니고 그냥 코스피 지수로 본다 그랬잖아요. 자, 현대차는 오늘 잘 갔고 우리 예전에 중기로 배당주로 보고 있던 기아차 떨어져 있는데 오늘 지금 변동성 때 움직이고 있지만 바닥에서 반등 추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밸류업이 많이 떨어져 있다가 올라가게 되면 코스피 지수에 도움되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고요. 자, 금주에는 우리 이슈로 봤을 때는 8월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습니다. 8월 금통이 목요일날 열릴 텐데 요즘 우리나라는 좀 복잡하잖아요. 미국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 달도 금리는 동결할 걸 예상하고 4분기 때 인하를 할 거나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 금투세 이슈가 또 한번 체크할 게 뭐냐, 여전히 코스닥은 약해요. 우리가 빅바이오만 하고 코스닥 전체 테마는 계속 노터치하고 있습니다. 변동이 너무 심하고 약해서 그런 거예요.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님이 재당선 됐죠. 이분이 됐기 때문에 또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인데 금투세를 엄청 강하게 밀어붙이던 정책위원장님이 계셨어요. 진성준님이라고. 이분이 또 지금 재임명돼가지고 금투세는 단기로 또 불확실합니다. 그런 면으로 계속 같이 봐주시고요. 우리는 빅바이오만 집중하시면 돼요. 자, 수비와 방어 측면에서 한 번씩 다 살펴드리죠. 테마는 제가 방산, 조선, AI는 실적 때문에 좀 보고 있는 테마였잖아요. 하지만 단기 때는 다 가는 거 아닙니다. 대장주만 하시는 게 맞고 요거는 반등 줄 때 우리 주도 섹터보다 반등이 약해요. 이런 거 좀 약하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2차 전지 오늘 많이 떨어졌죠.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어디 유럽도 포르투갈 얘기하면서 전기사가 불난다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약간 기피 현상이 좀 있는 게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뭐 더 안 좋아질 게 아니라 원래 안 좋았어요. 원래 안 좋았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계속 오를 때마다 개미 트랩이다. 매수하지 말라는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단기 테마는 지금 진단키트 코로나 우리 주말에 말씀드렸던데 엠폭스란 돼지 관련 원숭이 관련 있잖아요. 오늘 보시면 단기 꼭지 나왔어요. 적어놨는데 단기 저항대 물량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제가 시장에 수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빅수급의 유익과 그래도 들어와서 막 움직이는 거는 한참 안 좋았던 시장을 지나서 정상화되는 흐름으로 저는 보는 거죠. 예탁금, 신용잔고, 환율 좀 많이 빠졌어요. 강세입니다. 앞에 말씀드렸고요. 자, 금주에는 지금 태풍 종달이랍니다. 우리나라 이름된 태풍 올 때 조금 그랬는데 북상하고 있으니까 대비하시고 조심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분들한테 인사를 또 드리고요. 파트 2에서 우리 종목 얘기 수급 분석으로 이어나가 볼게요.